프랑스 르몽드지는 몇 해 전 한국 교육을 심층 취재한 다음에 한국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이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는 4세 고시와 7세 고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영어가 술술술 나오면 부모는 기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협은 어른이 상상하기 힘든데요. 뇌발달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영유아기의 뇌는 다른 시기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쉽게 타격을 받습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영유아는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피해가 큽니다. 영유아는 지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대놓고 싫다는 말을 안 하니까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건데요. 그 사이에 아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멍들어 가는지를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의 민간기는 3세부터 5세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가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방출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코르티솔 증가가 지속하면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영유아기의 만성 스트레스가 전두엽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자기 통제와 같은 고급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학령기와 성인기의 학업이나 작업 수행과 전반적인 적응 능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뇌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전두엽도 당연히 발달하면서 높은 수준의 학습을 감당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학습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창의성, 누리 능력,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며 자발적 학습 동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하게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너무나 재미있게 영어학원, 유치부에 다녔던 아이가 어느 날 모든 것에 흥미를 잃더니 지금은 전혀 책을 보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영어학원에서 빼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는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뛰어놀지 못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조기 학습에 의한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이나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가 실제 능력보다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지적이나 비난, 과도한 성취 압력, 통제, 간섭 등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서 자녀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많은 부모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작년에 7세 고시를 취재해서 방송했던 PD는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방송 이후에 놀랍게도 학원으로부터 별다른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방송에서 취재했던 학원에는 문의가 폭증했고 여전히 2019년생들을 대상으로 7세 고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PD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방송한 게 아니라 7세 고시라는 기괴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사교육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면서 성인이 되면 평생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한 채 사는 게 됩니다. 한 번도 좋은 추억을 가지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자살률이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의 48.2%, 20대 사망 원인의 54.0%, 30대 사망 원인의 44.4%를 차지합니다. 10대의 자살률은
2014년 인구 10만 명당 4.5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20대는 17.8명에서 22.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상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57.6명에서 35.6명으로 80대 이상은 78.6명에서 53.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더 살아서 무엇하냐는 비관적 생각이 젊은이에게 팽배한 거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젊은이들에게 없는 거죠. 이렇게 암울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려 경쟁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려면 아이에게 평생 간직할 좋은 추억을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활성화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그 예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에게 집중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